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메이저 수학학원 대표원장 성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제가 오자마자 여기 6층에 오자마자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스터디 카페를 오픈하게 됐어요. 이게 전망도 되게 좋고 뭐랄까 기운이 되게 좋았어요. 여기는 공부가 잘 될 것 같다? 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열게 되었고요. 오늘은 총 그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1부는 김영호 부원장님이 발표를 맡아주실 겁니다. 김영호 부원장님이 원래 분당에서 저랑 같이 오랫동안 같이 하시던 부원장님이신데 제가 반포에서 혼자 하기는 너무 버거울 것 같아서 부원장님이 저희는 선생님들도 다 공부를 시키거든요. 스터디도 하고 심지어 선생님들이 시험도 봐요. 시험도 꾸준히 계속 보는데 그 스터디를 계속 맡아주셨고 그리고 수학을 너무 잘하셔서 뭐 수리논술이나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좀 다 풀어주시고 되게 능력자십니다. 얼마나 능력자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영호 부원장님 발표 먼저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부 발표를 맡게 된 김용호 부원장입니다. 먼저 자기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시작을 할까 해요. 제가 이제 저를 표현하는 자기소개 문구로 한 5개 정도를 적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거짓이거든요. 그 거짓을 하나 찾아주셨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제 IQ가 147이다. 야,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들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과를 졸업했다. 뭐 이것도 좀 무난한 보기 같죠? 세 번째, 수학을 가르친 지 14년이 되었다. 뭐 이것도 다 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요? 저 생각보다 동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는 설명회가 처음이다. 그쵸?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거짓이고요. 하나 더 있는데 잘생겼다. 이건 참이에요. 거짓 아니에요. 네 번째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좀 많은 설명회 학부모님들 모시고 많이 했는데요. 그거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고려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분당에서 부원장을 오래 하다가 이제 여기 반포 메이저 학원으로 온 지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분당에서 했던 설명회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한 세보니까 28번 정도 하고 주제가 겹치지 않는 것만 해도 되게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되게 많아요. 사진도 한번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꽉 차 있죠. 그래서 이 자리도 조만간 꽉 채울 정도로 설명회 열심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홍보 간단하게 하나만 할 건데요. 오늘 이렇게 설명회 끝나고 나서 밴드 초대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설명회 공지 같은 거 이 밴드를 통해서도 많이 해드리니까는 초대 받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밴드 또는 오늘 설명회 끝나고 나가면서 저 밖에 계신 팀장님께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전까지 되게 많이 놀죠.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얘기해주는 공부법이라 그래서 7월 3일과 7월 10일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서 팀장님께 신청을 해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저희 밴드에서 공지를 올려드릴 텐데 그 밴드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가르쳤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렇게 각각한 학생들인데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떤 식으로 멘탈 관리를 했고 내신 관리며 수능 대비며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하게 선배들의 공부법이라 그래서 동기부여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해 주시면은 방학 전에 좀 많이 흐트러져 있는 거 잡고 열심히 좀 마음을 다지고 여름방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해보고 싶은 말이요. 기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는 제가 이제 좀 네이버 그 사전에서 찾아봤는데요. 명사,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게 기적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이건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를 우린 기적이라고 해요. 살면서 기적이라는 거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을까요? 여기 이제 수학 학원이다 보니까는 또 스터디 카페다 보니까 공부랑 관련돼 있어서 기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점수가 어느 정도 오르면은 기적적으로 좀 점수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한 10점? 20점 정도 오르면 기적일까요? 이제 제 경험의 사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당에서 쭉 수업을 해서 분당에 있는 학교 중학생이었는데요.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1학기 중간고사가 50점을 받았어요. 순회중학교가 생각보다 분당에서 되게 잘하는 학교고 전국권에서도 좀 순위에 많이 들어가는 학교인데 시험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잘 못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봤는데 점수가 더 떨어졌네요. 35점. 저랑 같이 이렇게 쭉 수업을 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제가 수업을 했는데도 점수가 떨어졌어요. 근데 같이 여름방학에 되게 열심히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에 86점. 이 정도 점수가 오르면은 점수가 엄청 많이 올랐죠. 51점이나 올랐죠. 이 정도 오르면은 점수가 기적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라고 좀 가능한 건가? 라고 생각을 하셔서 고등학교 예시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중앙고등학교라는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분당에 한 18개 정도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고등학교예요. 입시 실적도 꽤 좋고. 그 다음에 2학년 이과생입니다. 수학이 되게 어렵다고 하는 1학기 기말고사가 72점을 받았던 학생이에요.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점수인데 저랑 같이 여름방학에 되게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2학기 중간고사가 87점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얼마 안 올랐네. 15점 정도밖에 안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고등학교는 내신 등급제죠. 이때 1학기 기말고사 때 등급 컷이 95점이었어요. 1등급. 이게 4등급 점수거든요. 보통 이렇게 첫 시험이 좀 쉽게 내고 나면은 다음 시험도 어렵게 많이 내죠.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컷이 85점일 때예요. 등급이 3등급이나 올랐어요. 이게 중학생이라서 가능하고 고등학생은 불가능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점수가 많이 상승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점수가 상승하면 이제 기적이라고 좀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한번 내 자녀가 지금 점수가 이 정도니까 여기서 한 30점이 오른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되게 즐겁지 않으세요? 근데 등급이 한 4등급이었던 학생이 1등급, 5등급이었던 학생이 한 2등급 정도를 받게 되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기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공개하는 정말 저만의 비법이에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올바른 공부법이 먼저 가장 우선돼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성적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니까 좀 표정이 다들 좀 실망이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실망이 좀 많으신가요? 공부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방법, 그게 사실 정도예요. 이 정도를 어떻게 시키고 얼마나 잘 시키느냐가 가장 핵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방법이지만 저희 학원만의 디테일이 조금씩 추가되어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바른 공부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공부법, 제가 생각하는 공부법은요, 먼저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에 수업했을 때 제 교실이 이제 사진이에요.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제가 앉아 있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제 앞에 앉아서 다들 공부하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시는 학원의 모습하고 좀 다르죠. 앞에 나와서 이렇게 판서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본인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필요할 때 제가 부르고 개념을 설명할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앞자리에 나와서 저랑 같이 1대1로 개별 맞춤을 수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판서로 제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앉아서 본인 스스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푼다. 이게 올바른 공부법이에요. 보통 학교에 가서 판서를 선생님이 판서하는 거 보죠.
그다음에 인터넷 강의를 보면서도 계속 시청을 하고 듣죠. 이거는 그냥 내 공부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가 아니라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하는 공부가 저는 올바른 공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제가 또 이제 많이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노트 쓰는 방법이에요. 수학은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고 다들 이미 잘 아시다시피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많이 반복해서 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문제집에다 문제를 풀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할 때마다 문제집을 계속 사야 되고 또는 내가 틀렸던 게 뭔지도 하나도 안 남는 새 문제집에다 풀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노트에다가 풀어야 돼요. 노트에다 풀 때 저희가 이제 지도하는 거는 왼쪽, 오른쪽을 구별해서 풀고요. 여기 왼쪽 칸에다만 문제를 풀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틀린 문제들이 있으면 오른쪽 단에 다시 풀게 돼요. 만약에 다 맞았으면 오른쪽 단은 그냥 빈칸으로 두고 다음 장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한눈에 오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오답을 철저하게 하는 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아래 제 사인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숙제 검사를 되게 꼼꼼하게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많이 내주어도 숙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너희가 정말 고생했구나라는 거를 알아주는 거예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왔는데 숙제 검사 대충 하고 그래 잘했어 하고 넘어간다든가 갑자기 숙제를 하나도 안 했는데 너 잘했어 하고 넘어가면은 그 학생은 공부할 의욕이 다 사라져요.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오답까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본인 스스로 제 글씨가 아니라 학생 글씨인데요. 학생이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학생이 제 옆에 앉아서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걸 듣죠. 제가 이면지나 노트 또는 A4 빈 종이에다가 개념을 쓰면서 설명을 해주면은 학생은 자리에 돌아가서 개념서를 다시 본인 스스로 읽어봐요. 읽고 나서 노트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본인이 보지 않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저한테 가져오면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은 좀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좀 지워주고 이런 부분은 되게 중요해라 그래서 별표를 쳐주는 즉 되게 유명한 백지 테스트죠. 이런 거를 개념을 꾸준하게 설명을 해줘야지만 내 스스로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이런 식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공부 방법이에요. 그냥 마냥 열심히 하면 되기도 하지만 올바른 공부 방법으로 해야지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공부 방법은 학생이 직접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안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보통 학원 가서 듣고 인강해서 듣고 다 듣기만 해요. 본인 스스로 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하는 공부가 올바른 공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꾸준한 노력이 추가돼야 한다는데 꾸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가 이제 분당에 있을 때 저희 학원에 여름방학 프로그램으로 9 to 6, 9 to 10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은 방학 기간 동안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는 프로그램이 9 to 10이에요. 시간이 되게 많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꾸준히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고 내일 쉬고가 아니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해서 습관을 만들고 그것이 나를 만들면서 매일 13시간씩 공부를 한다. 매일 공부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13시간 하고 내일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은 좀 놀아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꾸준히 하는 게 그게 바로 노력이에요. 앞선 두 학생들도 아까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도 저랑 같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되게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장소가 그때 했던 분당의 학원 사진인데요. 이런 공간에서 했습니다. 지금 이 공간하고 되게 많이 비슷하죠. 저희가 이제 분당에서 많이 테스트 해보고 이미 검증도 되게 많이 잘 되어 있어서 여기 반포에서도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을 꼭 한번 실행을 해서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을 많이 도와줘야겠다. 스스로 공부하는 장소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학생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앞에 이제 전대 앞에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졸지 않고 딴짓하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집중되어 있고, 학습 계획 봐주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체크해주고, 이런 과정들이 꾸준한 노력에 해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노력이란 매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매일 하기에 되게 좋은 기간이 여름방학, 겨울방학이에요. 학기 중에는 매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죠. 학교 끝나는 시간도 되게 늦고, 요일마다 가는 학원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서 매일 하기 되게 좋은 여름방학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순회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했던 이런 건데요. 저희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나면은 이런 학습 현황 파일을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수업한 내용, 숙제, 테스트, 또 숙제 평가, 그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의 사인까지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넌 지금 숙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잘했어 A, 되게 못했으면 뭐 C, D 이런 식으로 숙제 평가도 알려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렇게 매일 기록을 해서 달별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아, 내가 이만큼 공부했다라는 것도 잘 체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고 나면은 저희가 요걸 정리해서 학부모님들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중점을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가 이제 테스트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본다라는 얘기죠. 시험을 얼마나 되게 많이 봤냐면, 이제 저희 학원에 되게 많은 다양한 테스트가 있는데, 8번, 21번, 22번, 8번, 10번, 3번 엄청 많이 봤죠. 시험을 정말 많이 봐요. 한 번 왔을 때 요 한 칸을 기록하는데 거의 매일 꾸준하게 2개, 3개 이상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학원의 되게 큰 아이덴티티예요. 테스트를 정말 많이 본다. 중학생뿐만 아니라 아까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름방학이 한 7월, 8월, 9월에 해당하는 학습 분량인데요. 여기서도 테스트를 체크해보면 거의 하루 이틀 정도 빼놓고 매일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시험 횟수도 적어보면 여기도 되게 많이 보고,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기출도 되게 엄청 많이 풀었어요. 이런 노력이 있고, 이렇게 매일 하고 직접 하는 공부, 직접 푸는 테스트를 봐야지만 아까 같은 점수 상승, 아까 같은 등급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그냥 우연히 얻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꼭 내가 준비하고 철저히 대비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원 테스트가 되게 진짜 많아요. 뭐 문제집 기반, 교과서 기반, 또 이제 그 단원에서 되게 중점이 된다라는 테스트들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끝에 있는 진단평가라는 테스트예요. 이 진단평가라는 테스트는 저희가 이제 방학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배운 과정을 다 보게 시켜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인데 미적까지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2학년 내용, 3학년 내용을 전범위 테스트를 각각 봅니다. 과정별로. 2학년 때 수학 1 테스트를 봤는데 성취도가 한 50밖에 안 돼. 수투를 봤는데 수투는 꽤 잘해. 이러면은 아, 이번 방학에 뭘 해야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냥 막연하게 너는 이 타이밍에 이거 해가 아니라, 이런 단원을 시험 봤더니, 이런 과정을 시험 봤더니 성취도가 이 정도야. 그럼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수원을 복습하는 거야. 이렇게 학생별로 정확하게 필요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의 재원생들은 방학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다 보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안내문 드린 거 맨 뒷장에 진단평가 신청서라고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 입학 테스트로 보기도 하고 상담할 때도 되게 많이 필요한 건데, 지금 오늘 신청서 적어서 내주시면 비용 없이 무료로 저와 성정길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을 하고 가장 여름방학에 필요한 단원이 이거다라고 바로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각각 신청서에 잘 적어주셔서 나가시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은 테스트를 진짜 많이 본다. 테스트를 왜 이렇게 많이 보느냐. 여기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자인데요. 이분이 하신 말이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학생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도 학생을 잘 관리하는 거거든요. 잘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공부를 하게 하려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근데 그 관리를 잘하려면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측정은 수학 점수에서
곧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점수를 보고, 테스트를 볼 땐 당연히 오픈북으로 시험 안 보죠. 필기곤만 지참하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인 그 학생의 정확한 점수가 되고요. 그 점수야말로 시험 점수에 되게 근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숙제하면은 보지 말라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해도 학생들 스스로 오픈북 시험을 보죠. 앞에 개념도 넘기고 공식도 봐가면서. 그러면 선생님 저 숙제할 땐 다 맞았는데요? 시험 볼 땐 많이 틀려요. 시험 긴장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그 학생의 실력인 거예요. 그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학원은 시험을 정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풀기만 하면 바로 끝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제에서도 오답이 되게 중요했죠? 테스트도 당연히 틀린 문제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저희 학원은 이제 테스트 오답 페이퍼라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른 종이에 꼬박꼬박 다 적게 시킵니다. 그래서 너 이번 테스트 다 풀었어? 그러면 틀린 문제 오답해. 그래서 오답해갖고 와 있는 번호 하나하나 확인을 해주고 정말 오답을 다 했다라 그러면은 재시험을 봐요. 재시험이 85점이 되지 않으면 계속 재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정말 알고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봐야지만 저는 그 학생의 정확한 실력을 파악하고 그 파악한 정확한 실력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열심히 공부를 하면은 정말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올바른 공부 방법, 학생이 직접 공부하게 시키는 거예요. 꾸준한 노력, 많이 하기도 하겠지만 매일 하는 거예요. 게다가 학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테스트를 보면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한 오답까지 하고 다음에 재시험까지 본다. 이 정도 하면은 성적이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겠죠. 제가 14년 동안 강사를 하면서 저만의 비법을 공개해 드린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를 성실히 수행하면은 아까 같은 생각하시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점수 상승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기적은 준비한 사람에게 와요. 우연이 아니라 이번 여름방학에 하나하나 준비하고 매일 갈고 닦으면서 준비한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여름방학 수업의 안내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원 여름방학은 그 전에는 학기 중 시간표로 이제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저희는 여름방학 시간표에 돌입을 해요. 그래서 4주 동안 여름방학 시간표를 하는데 어떤 게 달라지냐면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수업 시작을 해요. 자세하게 수업 타임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부 타임 9시부터 먼저 2시간 30분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 테스트를 2시간 30분 동안 봅니다. 2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시부터 2시간 30분 수업을 하고 테스트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9시부터 먼저 와서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 2부 타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부 2시 반부터 2시간 30분 수업을 하고 테스트를 본다. 또는 또 먼저 와서 테스트를 보고 2시 반부터 수업을 진행을 한다. 이런 1부, 2부, 3부로 저희는 여름방학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되게 좋아요, 1부.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하기 좋습니다. 매일 하기도 그렇고. 왜? 9시부터 가는 학원 많지 않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매일 올 수 있거든요. 게다가 어머님들도 되게 좋아하죠. 아, 방학 됐더니 얘가 안 일어나네. 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침부터 학교 보내듯이 매일 보내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경쟁률도 되게 많고 신청하기도 되게 인기가 많은 1부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점심시간을 잠깐 갖고 2부, 3부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저희 학원의 방학 시간표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공부하는 자, 이렇게 기적을 준비하는 자만이 2학기를 편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4주 동안의 여름방학이 2학기의 성적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저는 빡세게 4주를 많이 보내서 2학기를 좀 기적의 성적을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를 저희 되게 많이 하는데요. 많이 할 때마다 꼭 마지막에 항상 넣는 PT 장표예요. 학생들 진짜 열심히 공부 많이 해요. 아까 13시간씩 동안 매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어머님들이 가끔 보시면서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그렇게 보면 되게 안 좋은 게 학생들이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나는 잘하는 거다라는 동기부여와 인식을 주려면 응원하고 칭찬을 되게 많이 해줘야 돼요. 아까 제가 숙제 검사하면서 네가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알아주는 것처럼 어머님들도 집에서 너 정말 오늘 열심히 했어 라고 칭찬을 해주시고 너 되게 잘할 수 있어 라고 응원을 해주셔야지 점점 더 열심히 해요. 되게 피곤해 보이네, 안쓰럽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응원과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제 1부를 맡고 발표를 했던 김용호 부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아까 잠깐 드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 대표원장 성정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비가 와서 되게 걱정이 많았거든요. 또 비가 오네. 몇 분 안 오시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학원을 운영한 지 이제 한 13년 정도 됐고요. 여기 설명회만 해도 한 100번 정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더 설레이고 조금 약간의 떨림이 있네요. 네.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긴장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를 졸업했고요. 천재교육에서 책을 67권을 썼어요. 초등, 중등, 고등 수학임 알파, 베타, 감마를 다 썼어요. 그리고 이게 분당에서 수학학원을 한 지 이제 13년 정도 됐고요. 반포에는 작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터디 카페는 이제 막 오픈을 했죠. 지난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까 분당에서 이런 공간이 또 있거든요. 50석 정도 규모인데 거기는 이름을 메이저 아카데미로 지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수업을 오래 하다가 좀 수학 외적인 것도 좀 학생들을 좀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거는 이렇게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이 아니었고 그냥 학원이었어요. 학원이어서 좀 단점은 10시면 끝나야 되잖아요. 10시부터 어떻게 보면 진짜인데 그런 게 좀 아쉬웠고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 카페를 차리고 저 어저께도 애들이랑 같이 12시 넘어서까지 같이 이렇게 공부시키고 했거든요. 이게 저는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누군가 보면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아침부터 이렇게 밤 늦게까지 학생들 관리하고 하면 너무 힘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 힘들지 않잖아요. 저는 학생이 공부하는 거 보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공부하는 것만 보고 있어도 너무 흐뭇해요. 어저께 어떤 학생이 원래 12시까지 공부하고 간다고 했는데 11시에 오늘 너무 피곤하다고 집에 가서 좀 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누구야, 공부는 원래 졸린 거야. 여기서 하렴 하고 우리 딱 1시간만 더 공부하고 가자 라고 얘기하니까 학생이 착해요. 1시간을 더 공부하고 가더라고. 서서 하니까 공부 잘 되지? 네, 근데 다리가 아파요 그러다. 서서 하다 보면 익숙해져 라고 말했어요. 어쨌든 1시간 더 공부를 한 거죠. 사실 공부가 되게 졸리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저는 졸렸던 기억 외에는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야심차게 독서실 가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졸려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배가 고프고 배고픈 것과 졸린 것의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렇게 입식 책상을 아예 가져다 놨는데 저는 입식 책상이 아닌 데서도 그냥 늘 서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3년을 공부했다면 하루에 5시간을 공부했다면 한 4시간은 서서 공부한 것 같아요. 앉기만 하면 졸리니까 서서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제가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책상을 다 입식 책상으로 바꿀까? 근데 그러면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멀쩡한 책상을 가져다 놨는데 서서 공부하는 게 진짜 효율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도 많이 나와요. 한 30% 정도 효율이 더 좋대요. 공부하는 효율이.
오실 때 저희 간판 좀 보셨나요? 네, 저기 뭐 절대 규칙도 써 있고, 네, 이 간판 간판 달 데가 너무 없어가지고 어저께 달았어요. 여러분들 오실 때 잘 찾으시라고 어저께 최대한 서둘러서 네, 간판을 달았습니다. 네, 이렇게 달았어요. 네, 어제 이렇게 달아서 참 다행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공부가 정말 쉽지 않죠.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공부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죠. 학생들도 너무 힘들고.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공부시키는 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공부하고 말지.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머님들은 공감 많이 하시죠?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하면 되는데, 어저께도 학생 상담을 했는데, 그냥 뭐뭐 안 해갖고 걱정되고 불안하대요. 그냥 하면 안 불안하고 하면 될 것을 안 하고 불안해하고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또 얘기했죠. 이번 주말에 그냥 스케줄 비워놓고 일로 와. 내가 그 네 과목 다 끝낼 수 있게 해줄게. 정말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와서 공부하기로 했어요. 학생들은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하기는 싫은데 걱정은 되는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요맘때가 제일 그렇죠.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이니까 공부는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막상 열심히 하려니까 좀 두렵고 힘들고 무섭고, 그럴 때 누군가가 약간만 치어업해주고 누군가가 알아주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아까 뭐 부원장님이 얘기한 것도 별거 없잖아요. 공부의 왕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뭐 배우고, 익히고, 뭐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 되는 거죠. 배우는 거는 뭐 학교에서 배우든, 학원에서 배우든, 뭐 인강으로 배우든, 책을 읽으면서 독학을 하든, 이렇게 배우겠죠. 배우면 익혀야 되거든요. 배운 거를. 학생들을 보면 이 과정이 빠져 있어요. 너 학원 뭐 다녀? 네, 국어랑 영어랑 뭐 과학이랑 사회랑 뭐 이 정도 다녀요. 그 정도 학원 다니면 대체 공부는 언제 하죠? 제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정말 많이 알거든요. 천재 같은 친구들도 정말 많이 알고, 근데 그 친구들을 통틀어서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원을 4개씩 다니는 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특히 고3 때 막 이럴 때 학원을 그렇게 열심히 다닌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학원을 너무 많이 다닌다. 그거는 좀 우등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사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학원 다니면서 강의 듣는다고 그게 본인의 것이 되지 않거든요. 강의를 아무리 열심히 들어도 학생의 성적은 오르지 않습니다. 강의를 2시간 들었으면 3시간은 공부해야죠. 들은 걸 공부해서 익히는 게 정상인데 그러질 않고 있죠. 그리고 확인하고. 확인이란 게 뭐냐면 메타인지 아세요? 메타인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질문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내가 이건 다 아는데 이거 하나 모르겠어. 그럼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공부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은 이게 없어요. 다 아는 것도 같고 다 모르는 것도 같고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게 아니까. 메타인지가 좋은 학생들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럼 메타인지를 기를 수 있는 학습법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거는 가르쳐 보는 거죠. 동생을 가르쳐 보거나 친구를 가르쳐 보거나. 가르칠 수 있으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완벽하게 자기 게 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학생이 가르쳐 주는 걸 듣고 있을 사람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백지에 써보는 거죠. 백지에 쓰면서 공부 안 하는 우등생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역사 공부를 할 때 애들은 처음부터 막 역사책에
처음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줄을 쳐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다 쳐요. 왜 치는 걸까요? 대체 왜 치는 걸까요? 네, 되게 책이 더러워져요. 목적이 그건가? 책 더럽게 보이려고? 이렇게 다 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중요하니까 책을 다 외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요. 시험 범위가 1, 2, 3단원인데 1단원 하면 시험 봐야 돼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메이저 아카데미에서 애들 가르치면서, 그리고 요즘에 스터디 카페 관리하면서 애들이 죄다 그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던가 아니면 과학을 공부한다. 과학을 오늘 처음 한대요. 근데 바로 문제집부터 풀기 시작하더라고. 문제집을 풀면서 모르면 개념 보고 아하 하고 답 쓰고, 문제 풀면서 모르면 보고 아하 하고 답 쓰고. 아, 이게 공부입니까? 컨닝이지? 무슨 컨닝을 습관화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거꾸로 됐죠. 공부를 하려면 개념을 다 공부를 하고 다 외우고 나서 시험을 보듯이 문제를 풀고 채점한 다음에 혹시나 틀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 개념을 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정상인데 그 누구도 학생들에게 이렇게 공부하라 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학생도 공부법에 관한 공부를 잘 하지 않아요. 너무 뻔한 얘기밖에 안 하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해야 된다. 숙제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공부법 책을 잘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럴 시간이 없죠. 학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숙제하기도 바쁘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속도보다는. 네, 방향을 잘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공부법이라는 게 사실 모두에게 공통이 아니에요. 학생마다 공부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다 있어요.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숙지하게 하는 거가 우리가 가야 될 정상점이거든요. 길은 여러 개일 수 있죠. 하지만 결국에 올라가야 되는 길은 하나인 거죠. 애들이 너무 습이 부족해요. 학습인데 학원에서 학은 많이 하는데 습을 안 해요. 익힐 줄을 몰라. 심지어 학원은 열심히 다니는데 숙제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성적은 뻔하지 않습니까? 공부는 익히는 습관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애들을 공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습을 잘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 공간을 만들게 된 거죠. 저는 이게 뺄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이 스터디 카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세요. 뭐가 하나도 없죠. 여기 일단 오면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뺐어요. 그나마 오늘은 설명회니까 좀 이쁜 모습 보이려고 블라인드도 좀 올렸어요. 처음 올렸어요. 블라인드가 항상 내려가 있어요. 되게 좀 시선이 뺏길까봐 블라인드가 항상 내려가 있어요. 여기 오면 핸드폰도 이게 다 걷거든요. 애들이 핸드폰도 없고 여기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앉아서, 그리고 지금 뭐 핸드폰이라 있으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애들은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공부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절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좀 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절은 좀 머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절, 그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벌써 학생들을 가르친 지 한 22년 정도 됐더라고요. 네. 근데 그동안 한 2,0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네. 운이 좋았죠. 네. 많은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러 와줬고, 저도 열심히 가르쳤고, 네. 성과도 많이 났습니다. 2019년에 서울대 치대 간 학생도 있고, 2020년에 서울대 의대 간 학생도 2명이나 있었고, 서울대, 고대, 연대, 인서울, 이다, 기타 의대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쓰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학생들이 합격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 부분에 좀
능력을 좀 탤런트를 좀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과외를 많이 했는데 이 동네에서 되게 많이 했어요. 옛날에 지금이야 이렇게 높은 아파트들이 올라갔지만 다 5층짜리 아파트였던 거 아시죠? 네. 그 5층짜리 아파트였을 때 제가 이 동네에서 과외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과외를 한 학생들이 100점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92점, 96점 이런 건 쉽지만 100점은 쉽지 않거든요. 100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과외를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100점이 나오는 건 특별하니까. 그래서 과외가 계속 들어왔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과외를 더 할 수가 없었죠. 그때부터 좀 부유해졌어요. 대학생인데 좀 윤택하게 대학 생활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 리지 시절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능이 있다고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리고 수학 과외를 했는데 그냥 시험 기간이니까 야, 너 과학은 잘하니? 과학도 한두 시간 알려주면 과학도 100점을 맞더라고. 그래서 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구나. 그런 거를 그때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업계에 좀 계속 있게 됐는데 이게 사실 제 비결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제 비결이에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에게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을 갖고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얘는 뭐가 강한지, 뭐가 약한지 학생들에게 직접 관심을 갖고 이 학생이 얼마큼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를 다 체크해서 알아주고 있어요. 우리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칭찬 한마디 하면 그날 하루 종일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칭찬 안 받아보셨어요? 저는 누가 제 이름 불러주고 잘했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에게 저는 최소한 하루에 하나 정도는 칭찬을 꼭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숙제를 해왔으면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나름의 성의를 보였다면 제가 필사적으로 칭찬할 거리를 먼저 찾아요. 야단치고 혼내더라도 일단 노력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한 부분을 일단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점, 보완할 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서로 상처받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숙제를 왕창 내주고 다 못해왔다고 꾸중을 해줬다면 그 학생 기분이 안 좋았겠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분이에요. 기분이 정말 중요한데 어머님들은 대부분 기분을 좀 놓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막 짜증내거나 혼내거나 화내거나 그러면 그 학생의 하루를 빼앗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 아침에 엄마랑 싸웠어. 그 학생이 기분이 나빠서 그날 하루 종일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부의 효율은 칭찬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 때 극대화가 됩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보시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어머님들은 일단 100을 기대를 하죠. 내 아이니까, 내 딸, 내 아들이니까 100을 해야 되는데 얘가 80밖에 안 한 거야. 야, 너 이거 다 했어? 가 되는 거죠. 얘는 기분이 나쁘고 나 80이나 했는데 20 안 했다고 이렇게 혼나야 되나? 기분이 나쁜 거죠. 근데 저는 100이지만 80을 해왔으면 디테일을 보는 거죠. 얘가 80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얘는 지금 어떤 공부를 했나, 그리고 왜 이렇게 바빴나, 이런 거를 알아주는 거죠. 사람이 숙제를 덜 해오면 좀 그런 게 있거든요. 미안함? 죄책감? 그런데 의외로 먼저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분을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티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학창시절을 생각해봐도 공부하는 게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기분이라도 좋아야 열심히 하죠. 기분이라도 좋아요. 기분 나쁜 상태로 우등생 되는 학생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동기부여는 열심히 하는 걸 알아주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 서리풀 스터디 카페를 만든 목적 자체가 서울대하고 의대를 1년에 10명 이상 보내고 싶다. 이런 목적에서 이름도 설의풀로 지었어요. 서리풀에서 따왔죠. 서울대와 의대를 서울대와 의대가 학생들을 여기를 다 풀로 채우고 싶었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어머님들이 여기서 애들 새벽 1시까지 공부하는 거 관리해달라 하면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거든요. 즐거우니까. 저 달리기 되게 열심히 해서 체력이 진짜 좋거든요. 이번 달에 한 300km 뛰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10km씩 뛰고 체력 관리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체력이 좋으니까 애들을 새벽 1시까지 매일매일 관리를 할 수 있죠. 제가 체력이 좋고 제가 열심히 하니까 학생들도 닮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전 과목을 당연히 여기서 수학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수학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요. 수학은 당연히 잘해야 되고 국어, 영어, 과학도 잘해야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을 좀 예를 좀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저에게 수학을 배운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냥 뭐 평범한 여학생이었어요. 수학 시험 보면 88점, 92점 뭐 이렇게 봤던 여학생이었는데 저한테 무려 3년을 배웠어요. 수능고는 그 전날까지 저한테 배웠어요. 근데 이때부터 배우기 시작하니까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니까 시키는 대로 너무 잘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여학생인데 시키는 대로 정말 다 하는 거예요. 성적이 되게 잘 나왔죠. 그래서 학교 내신도 다 1등급 나오고 학교 뭐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를 봐도 그냥 다 1등급 나왔어요. 수학은 더 이상 뭐 제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가끔 보면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학은 고2 때 이미 다 됐어요. 근데 얘 앞으로 1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래서 더 가르칠 게 없으니까 너 근데 영어는 잘하니? 국어는 잘하니? 과학은 잘하니? 하고 물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수학만 1등급이고 나머지는 죄다 3등급 이하였어요. 3등급 이하가 아니라 그냥 다 3등급이었어요. 그냥 약속한 듯이 국어 3등급, 영어 3등급, 과학 3등급 그냥 다 3등급이더라고요. 이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수학만 잘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제가 수학을 많이 시키니까 수학하느라 다른 거 공부 안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 내가 다른 과목도 숙제 내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너무 좋죠 라고 하는 거예요. 급박하니까 내가 시키면 이것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이 상담 시점이 되게 절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고2 12월에 이제 기말고사 보고 난 다음부터 제가 국어와 영어와 과학을 다 숙제를 내줬어요. 12월, 1월, 2월 동안 3개월 동안 내내 세 과목을 다, 물론 수학은 계속 꾸준히 하고 다 숙제를 내줬어요. 그 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 양이 아닐 거예요. 영어는 매일 55문제가 한 세트였거든요, 그때. 매일 55문제 풀고, 국어는 한 75문제 정도, 70문제 정도 됐죠. 70문제를 매일 하나씩 풀고, 과학도 그에 해당하는 수능 특강 같은 거를 2개, 3개씩 매일 풀게 시켰어요. 그렇게 한 70일 동안을 한 거죠. 이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에요. 그렇게 70일 동안을 하고 나서 고3 3월 달에 첫 그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때 전 과목이 다 1등급이 나왔어요. 3개월만. 그렇다고 이 학생이 그동안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학원 안 다닌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나름. 근데 제가 숙제를 내주고 저는 꼼꼼하게 검사를 하고 다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내주는 숙제가 우선이 돼서 한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이 편지도 저한테 써줬어요. 이게 되게 오랜만에 본 거예요. 거의 한 10년 만에 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감사한 게 너무 많았는데 죄송해요. 저희 엄마도 자주 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요. 저는 수학학원 선생님인데 전 과목을 다 숙제를 내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수능을 보고 수능도 5, 1등급 받았어요. 근데 내신도 그렇게 좋진 않았고 5, 1등급이긴 한데 좀 압도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대 가기엔 조금 애매한 점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권유를 했죠. 너 연세대학교 토목과를 가라. 토목과는 통일이 되면 가장 유망한 업종이다. 지금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토목과를 가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 너는 공부에 소질이 있다. 나중에 행시를 봐라. 행시 기술직 토목 분야를 보면 넌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고3 때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 붙자마자 이 시험이 그 사무관 시험이었어요. 행정고시. 제가 그때 이야기한 그대로 공부를 해서 행시까지 합격을 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여기 닥터로빈이에요. 요 앞에. 네. 합격한 지는 한 2, 3년 됐는데 네, 서로 바빠서 못 보다가 최근에 와서 본 거예요. 정말 이 학생뿐만 아니라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거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수학 선생님으로서. 그 학생이 발전하고 좀 나아가는 게 같이 고민해 주는데 선생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남학생 케이스도 있는데 저한테 중1 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캐나다에서 한 2, 3년 정도 살고 왔어요. 제가 외국 살다 온 학생들 많이 가르쳤는데 유학도 많이 보내고 외국 살다 온 학생들은 연산부터가 안 돼요. 제가 되게 놀란 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5분의 2라는 거야. 중학교 1학년인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5분의 2라고 계산하는 학생이에요. 되게 솔직히 좀 너무 이제 좀 저도 심란했죠. 이 학생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되게 심란했죠. 심지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살아가지고 한국말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다 한글로 써 있잖아요, 문제가. 근데 그걸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 근데 그 학생을 제가 3년 동안 인내심을 갖고 칭찬할 거리를 필사적으로 찾으면서 칭찬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이름이 엄지환 학생인데, 그래 지환아, 너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어. 지금은 많이 힘들 거야.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아직도 이렇게 문자 보내고 하는데 이거 벌써 한 10년 전에 한 7, 8년 전에 가르쳤던 학생이거든요. 이 학생이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서 국비 장학생으로 일본으로 유학까지 갔어요. 이 학생 보면 정말 안 되는 학생은 없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어요. 정말 안 되는 학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꾸준히만 할 수 있다면 어떤 학생이든 다 기적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 제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 수학 강의 많이 했고 수학 잘 하거든요. 잘 가르치고. 근데 그거는 그냥 제가 해야 되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해요. 수학을 가르치는 것, 그것보다 저에게 있어서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수학만으로는 인생에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저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무언가 이뤄보는 경험을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공부를 해서 대학에 입학하는 건 그냥 최소한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본인이 뭔가 노력해서
값진 성공 경험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좀 가면 갈수록 조금 나약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전 정말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든 이 서리풀이 학생들이 좀 베이스 캠프가 됐으면 좋겠어요. 베이스 캠프는 집에서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죠.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일단 좀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걸 찾죠. 좀 먹고 나면 좀 졸리니까 잠깐 자죠. 좀 자고 나면 좀 뭔가 하기 싫고 학원은 가야 되는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당장 움직이기 싫고 그냥 쭈뼛쭈뼛 대다가 학원 가고 그러면서 소요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그때 좀 보기 싫죠? 그 꼴 좀 안 보고 싶지 않나요? 네, 그 꼴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학교가 끝나고 그냥 교복 입고 그냥 바로 일로 오면 돼요. 여기선 공부 말고는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학원 숙제가 설사 미비했더라도 2시간 바짝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원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갈 때 보통 학원이 10시에 끝나잖아요.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10시 10분, 20분 되는데 그때부터 한 12시까지 정말 하는 게 없어요. 또 이제 맨날 밥과의 싸움인데 집에 가면 이제 배고프니까 간식 먹거나 밥 먹죠. 밥 먹으면 졸립잖아요. 밥도 먹었으니까 핸드폰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뭔가 이것저것 하다 보면 12시가 후딱 되거든요. 좀 졸리거나 아니면 친구랑 카톡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다가 12시에서 1시 사이에 자죠. 또 3시간이 또 날라갔어요. 그죠? 너무 아깝지 않나요? 학원 끝나고 여기 오면 공부밖에 할 게 없거든요. 최소한 2시간, 3시간은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한 3, 4시간씩 이게 쌓이면 한 달만 쌓여도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운이 좋았던 건 저는 이걸 중3 때 알았어요. 좋은 선생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전교 1등 하는 친구로부터 배웠어요. 독서실에 같이 다니는 그 친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따라했더니 잘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이 습관만 익혀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공부를 만약에 12시까지 하고 가잖아요. 그럼 집에 가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자야지 생각밖에 없을 거예요. 집에 가자마자 바로 잔다. 듣기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학생이 공부 계속하고 오다가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자. 너무 편하지 않나요? 어려운 건 제가, 편안한 건 어머님들이. 너무 좋은 컨셉 아닌가요? 여기에서 기적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상위권 학생들하고 보통 학생들하고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서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방학.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방학 때, 특히 주말에 이 많고 많은 시간을 관리해서 진짜 공부를 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주말은 노는 날이잖아요. 노는 날. 주말은 쉬어야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평일에 좀 쉬고 주말에 쫙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훨씬 많이 할 수 있는데. 심지어 방학은 맨날 주말이잖아요. 하루하루가 매일같이 주말이죠. 네. 방학 때 아침에 11시에 눈 비비고 일어나는 학생들 보면 되게 좀 답답하잖아요. 그죠? 방학을 지배하면 모든 학생들을 다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학에 점프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체로. 특히 고등학생이라면 학기 중에 뭔가를 크게 뒤집는 건 힘든 것 같고 방학 때 좀 뒤집기가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시간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여기 서리풀 스터디 카페 운영 시간은 그냥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은 그냥 다 그냥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편하게. 학기 중에 뭐 학생들이 3시에 끝난다. 그럼 3시부터 될 거고 4시에 끝난다면 4시부터 될 거고 시험 기간이 좀 일찍 끝나잖아요. 1시에 온다 그럼 1시부터 엽니다. 그냥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열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김영호 부원장님하고 제가 직접 관리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김영호 부원장님 아까 일부 강의 들어보셨는데 사실 저도 IQ가 147인지 몰랐네요. 대단하시네요. 저는 한 120 되려나? 네. IQ 120으로 서울대 수학과 가려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미친 듯이 공부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분은 좀 쉽게 하셨을 것 같아. 부럽습니다. 이 분당에서 김영훈 부원장님이 핵심 인재거든요. 없어서는 안 될 뿐인데, 네, 제가 그냥 모시고 왔어요. 네. 나도 없으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모시고 왔습니다. 네. 조금 분당이 걱정되긴 하는데, 네, 반포가 더 중요하니까. 서울이플의 목표, 서울대학 의대를 1년에 10명씩 보내려면 네, 꼭 필요하신 분이라 네, 제가 모셔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요즘에는 방학 때가 아니라 학기 중이니까 수업이 저희가 10시에 끝나거든요. 10시에 끝나면 저희 뭐 학원 걸어서 2분 거리거든요. 끝나면 다 같이 여기로 와서 새벽 1시까지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주말에도 네, 오늘도 제가 새벽 1시까지 학생들을 관리할 거예요. 이번 주가 거의 피크죠. 네, 오늘도 제가 있을 거고 내일도 제가 있을 거예요. 새벽 1시까지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기간 평일에는 저희가 수업이 한 5시쯤 정도에 끝나요. 5시에 끝나면 그때부터 또 10시까지 학생들을 관리할 거예요. 방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방학을 어떻게 보내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좀 추우신가요? 에어컨 꺼드릴까요? 네. 좀 꺼주세요. 여름방학 때 매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면 기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이렇게 주말에도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가 관리를 하거든요. 방학 때도. 네. 그럼 안 쉬냐? 별로 안 쉽니다. 네, 체력 관리 열심히 해서 아니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도 열심히 해야죠. 같이 열심히 하는 동지애가 그래야 생기지 않겠습니까? 매일 하는 것이 기적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 때 저희랑 함께 해서 저희 진짜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봤거든요.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어떤 여학생은 너는 목표가 뭐니? 하면 그 학생 여학생인데 아버님도 건대 나오시고 어머님도 건대 나오셨어요. 캠퍼스 커플이셨나봐. 자세한 건 모르는데 넌 목표가 뭐니? 하면 저 건대요. 항상 하던 학생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서울대를 갔어요. 아니 심지어 고2 때까지 목표가 건대였던 학생이 고3 때 기대 안 하고 써본 거죠. 네, 수시로 써봤는데 서울대학 그냥 합격했어요. 국문과. 이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많이 공부한지 본인도 모르는 거지. 그냥 다 공부하니까 그냥 당연하게 다 같이 공부하니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전국으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을 공부했던 거죠. 저는 제가 꿈꾸는 제 계획대로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만큼 공부시키는 곳이 반포 전체에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버틸 수 있는 학생은 계속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이게 너무 힘든 학생은 나가겠죠. 그런데 거기 가면 공부 많이 해 라고 하면 욕심 있는 학생들은 또 일로 오겠죠. 결국에 여기 남아있는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 학생들만 남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심히 하는 사람 위주로 모아지겠죠. 그러면 한 내년에는 10명이 힘들 수 있어도 내후년, 3년 후에는 너무 당연하게 10명이면 너무 이렇게 조촐한 목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동네에서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이렇게 모이게 되겠죠. 그때를 꿈꾸면서 저는 되게 설레이고 있습니다. 공부가 어려운 이유, 사슬 끊기가 안 되고 있죠. 특히나 이게 3가지 금기사항 다들 공감하시지 않나요? 스마트폰, 연애, 게임, 학습을 망치는 가장 핵심이죠. 특히 그나마 뭐 연애는 좀 뭐 매력적이지 않은 학생은 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게임은 여학생들은 좀 안 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근데 남자건 여자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심지어 어른들도 이 스마트폰은 끊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머님들은 학생들하고 이것 때문에 안 싸우시나요? 모든 트러블의 시작은 스마트폰 아닌가요? 아닌가요? 저도 학생들한테 야, 너 한 달만 선생님한테 핸드폰 맡기면 안 돼? 맨날 이거 물어봐요. 한 달만 맡겨봐. 한 달만. 맡긴 학생들 되게 많아요. 네, 시험 기간에. 근데 뭐 안 맡긴 학생이 더 많긴 한데. 근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공부해요, 학생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가장 중요한 친구니까. 여기에 있는 동안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거든요. 가장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4가지 관리를 하는데, 출결, 핸드폰, 학습, 졸음, 뭐 이렇게 4가지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핸드폰 관리예요. 스마트폰 관리. 무조건 제출합니다. 네, 쉬는 시간에도 못 쓰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학생들 있잖아요.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왔어요. 그런 학생들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 학생들은 미제출 사유서를 쓰게 하고 있어요. 사유서. 네, 이게 사유서거든요. 이 사유서를 쓰게 하고 카톡을 어머니께 보내드려요. 어머니, 가져갔을 텐데요 하면 너 갖고 왔대는데 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래서 잘 내고 있어요. 네, 안 내면 사유서 쓰니까. 이게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양질의 학습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공부라는 게 시간은 물론 시간도 중요하게 하지만 시간은 비례하고 집중력에는 제곱에 비례해요. 다들 아시죠? 네. 뭐 이렇게 TC 스퀘어? 컨센트레이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집중력이 가장 중요한데 아니 카톡하면서 친구랑 대화하면서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학생들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갖고 들어가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얘 진짜 공부하는 거 맞아? 공부하는 게 맞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공부하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들 집에 갈 때 표정이 좀 상기돼요. 오늘 생각보다 많은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할 때는 핸드폰 보고 하니까 좀 진도가 사실 원하는 만큼 안 나가진 거죠. 근데 여기서 하면 공부밖에 할 게 없으니까 다들 공부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양을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관리들, 특히 졸음 관리. 저는 진짜 잠과의 싸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잠은 사실 많이 자도 졸리고 조금 자도 졸린 것 같아요. 그냥 늘 피곤한 것 같아요. 잠을 이기고 집중력을 높이려면 제가 생각하는 생각엔 공부는 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 저걸로 할 걸 그랬나? 공부는 서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음이 너무 많이 온다. 이걸로 알람을 10분을 맞춰요. 이렇게 띠릭하고 올리거든요. 10분 있다 일어나겠죠. 10분 잤으니까 보상을 줬잖아요. 그럼 30분간 의무적으로 서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싫으면 졸리기 전에 미리 나와서 공부하면 되겠죠. 서서. 쪽잠을 자면 대부분 자고 일어나면 잠을 못 이겨요. 앉아있으면 계속 졸리고. 네, 당연히 서서 좀 잠을 깨야 돼요. 잠이 깨지 않으면. 그리고 10분 자고 나서 서서 30분 공부하면 잠이 다 깨요. 네, 그 다음에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다 제 경험이에요. 전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이렇게 서서 공부합니다. 학생들이 계획 세우는 걸 되게 못해요. 계획을 세우면 막 이렇게 세워요. 오늘 사회, 내일 역사, 그 다음날 영어. 아니 왜 하루에 한 과목씩만 해야 되죠? 한 과목을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 한 3시간을 공부한다고 치면 한 50분씩 이게 나눠서 하는 게 효율이 더 좋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학생들은 근데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뭐 예를 들어 저는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 공부는 좀 약간 쉬는 시간이었어요. 그냥 국어 공부 막 하다가 좀 지치고 힘들어 하면은 한 30분 정도 수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다시 국어를 하던가 좀 이렇게
기분 전환 내지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데 집중도도 더 올라가잖아요. 학생들은 그거를 좀 잘 할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게 합니다. 다 써요, 다. 아직 그 플래너가, 서리풀 플래너가 지금 뭐 제작 의뢰했고 다음 주에 이제 나올 거예요. 다 만들었어요. 네, 다음 주에 나올 거고. 그러면 플래너에 이렇게 꾸준히 적으면서 이제 한 달치씩 쓸 수 있거든요. 한 달 동안 자기가 공부한 거 보면 되게 뿌듯함도 있거든요. 이 플래너가 한 달에 한 권씩 이렇게 쌓여가면 1년이 12권 쌓이잖아요. 그거 계속 갖고 있다 갑오로 물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자식 낳았을 때 아빠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 저도 그게 늘 아쉽더라고요. 연습장 저 되게 많이 썼는데 그걸 다 갖고 다닐걸. 아이들한테 공부한 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저희는 휴식 시간이 5분입니다. 5분. 보통은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잖아요. 저희는 55분 공부하고 5분 쉬어요. 그냥 제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해서 그냥 지금도 쭉 그렇게 하고 있어요. 5분 쉬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5분 쉬는 시간으로 해야 실제 쉬는 시간이 한 7, 8분 되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 10분으로 하면 한 15분 쉬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까 종소리 들으셨죠? 네, 그게 55분과 정각에 계속 종이 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종소리를 기본으로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이저 수학학원 안 다녀도 서리풀 등록은 가능한데, 근데 다른 과목 지도하는 건 괜찮은데 좀 수학 지도하는 게 뭐 수학을 저희가 잘 하지만 다른 학원 다니는 학생은 학원 안 다니면 차라리 상관없거든요. 아예 안 다니면. 그건 뭐 저희가 가르쳐서 상관없으니까. 근데 다르게 배웠는데 제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알려주면 그 선생님한테 신뢰가 될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뭐 저희 재원생이면 제가 마음껏 가르쳐줘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좀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학생의 학습 상태를 제가 아니까 이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어려운 게 오늘 수학 2시간 공부하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뭐 이렇게 미분계수가 뭔지 모르겠는 거야. 모르면 한 문제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날의 2시간 공부가 할 수가 없죠. 그냥 그날은 그냥 공부가 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제가 미분계수 설명해주고 어떻게 푸는지만 알려줘도 그 학생은 3시간 공부하고 갈 수 있겠죠. 이게 메이저 재원생들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 관리는 더 잘 될 수 있겠죠. 여름방학 때는 메이저 수학학원 만약에 1보 타임 등록을 하시면 9시부터 2시까지 수업하고 테스트 보고 서리풀에 오면 숙제를 주로 하겠죠. 숙제가 끝나고 뭐 다른 과목 공부하고 하면 4주간만 해도 한 과정 내지는 2과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예상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매일 공부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기 중에는 5시에서 10시까지 메이저 수학학원을 수업하고 10시부터 어떤 학생은 새벽 1시, 어떤 학생은 12시, 덜어는 11시. 1시간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집에 가면 3시간 공부할 거 여기서는 한 30분이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만큼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책임지고 그달 이용료를 100% 다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했는데도 안 되면 제 잘못인 거죠. 제가 부족한 거니까 책임지고 다 환불해 드릴게요. 그리고 7월 여름방학 기간을 지금부터 등록을 받고 있는데 지금 등록을 하시면 수학학원이든 여기 스터디 카페든 등록을 하시면 기말고사 끝날 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신청하시면 얼마 남았죠? 한 일주일 정도 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스터디 카페를 오픈했는데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설명회 끝나고 문자로 네이버 폼을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이면 학생들을 위한 의견인 것 같으면
저희한테도 뭐 좋은 거 더 좋겠지만 저희가 좀 힘들어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네, 적극적으로 수용할 네, 마음이 있습니다. 함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네. 분당이나 대치동이나 이런 데는 관리형 스터디 카페, 관리형 독서실 이런 되게 많거든요. 반포동에는 없더라고요. 네. 좀 같이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최대한 반영할게요. 그리고 아까 보셨죠? 입학 테스트 신청서 써주시면 부원장님이랑 제가 학생 테스트 끝나고, 그러니까 만약에 20문제에서 25문제 정도 되는데, 틀린 문제도 다 알려줘요. 네. 그리고 뭐 부족한 개념 있으면 다 알려주고, 학생이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는지 다 학생 상담을 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님 상담을 드립니다. 네. 비용은 없으니까 신청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부원장님 좀 짧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공부에 관해서 학생들을 여기 모아놓고 공부는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좋은 거야 해봤자 아 그렇구나 하는데 대학생 누나, 언니, 오빠 이런 사람이 와서 강의를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동기부여가 이만큼 돼요. 그 차이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선생님이니까 하는 소리 같은가 보죠. 네. 아, 나도 서울대 나왔는데. 네, 이렇게 공부 잘했던 선배들이 얘기하면 학생들이 동기부여가 진짜 많이 돼요. 네. 이렇게 토요일 오전 10시, 다음 주죠. 그 다음 주 10시에도 네, 준비되어 있거든요. 반응이 좋으면 학생들이 많이 들으면 네, 저희 뭐 좋은 대학 간 학생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거든요. 다 대기하고 있거든요. 뭐 서울대 의대 간 학생들도 있고 서울대 의대 간 학생들 여기 자주 와서 네, 좀 너무 식상할까봐 다른 학생들도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청하셔도 되고 이따 따로 밴드나 네이버 폼으로 따로 또 공지 드릴 거거든요. 네, 신청하셔도 됩니다. 장소는 학생이 좀 많으면 여기서 할 거고요. 적으면 네, 메이저 수학학원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